그래서 외전과 내전은 전후 축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면상에서의 운동이죠. 외번, 내번이 있어요. 발바닥을 기준으로 발바닥의 몸의 바깥을 향할 때를 외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발바닥이 기준인 거예요. 이 발바닥. 발바닥이 이렇게 발이 지면에 닿고 있을 때 발바닥이 이렇게 바깥을 향한다. 내 몸의 바깥을 향하게 되는 거는 외번이에요. 이벌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내 몸의 안쪽을 향하는 거, 이거는 내번, 인벌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발목을 삘 때, 발목을 접지를 때 인벌전이죠. 이렇게 삐잖아, 그죠? 내 몸 안쪽으로다가 발바닥이 향하게끔 될 때 염좌, 발목을 삐끗하죠. 그게 인벌전. 그렇게 인벌전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네 번. 몸 안쪽으로 발바닥이 향하는 것.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그 반대가 외번이니까. 거상, 견갑골을 위로 올리는 동작. 이것도 견갑골의 움직임이 거상될 때, 엘리베이션 될 때 이렇게 외전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 하강이라고도 하고, 디프레션, 견갑골을 아래로 내릴 때 이때도 내전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후축을 기준으로 좌우면에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장축 보실게요. 장축. 수평면에서의 관절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축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직축을 의미합니다. 장축에다가 수직축 이렇게 써주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수평면에서의 관절 운동. 그래서 우리가 회외, 회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완과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이걸 회외라고 했어요. 회외, 그렇죠? 그리고 안쪽으로 돌리는 거는 회내. 그래서 수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 그리고 돌림,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 로테이션. 횡단면에 수직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동작. 이게 회전, 로테이션. 회선, 서컴덕션은 동그랗게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걸 회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컴덕션. 회선과 회전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전인, 프로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프로트랙션. 견갑골이 앞으로다가 이렇게 내밀어지는 거를 프로트랙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견갑골을 뒤로 모으는 동작을 후인이라고 해서 리트랙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한문으로 당연히 앞전자고 뒤후자죠. 그래서 견갑골, 스캐플라, 이 날개뼈가 이렇게 앞으로 향하는 거를 프로트랙션,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다가 가는 거를 리트랙션, 후인. 후인은 등 가운데에 홈이 하나 파지게끔 이렇게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리트랙션. 그리고 이렇게 프로트랙션 되면은 등이 더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 생기겠죠.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에 대한 그 개념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기는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케이블 로우 같은 거 할 때 견갑골을 후인시키면서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견갑골에 대한 그 전인, 프로트랙션은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바디빌딩 하실 때 그 포즈를 취할 때, 바디빌딩 규정 포즈를 취할 때 광배근 포즈를 할 때 프로트랙션 시키면서 하시는 거예요. 백 포즈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뒤로 돌아서 백 포즈를 할 때 프로트랙션을 이렇게 시켜줘야, 견갑골을 앞으로 향하게끔 해줘야 등이 쫙 펴지면서 더 넓게 보이게끔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프로트랙션인 거예요.
자, 인체 관절의 종류 보실게요. 관절의 종류는 신체 분절의 운동 유형에 따라 나뉘어진다. 이제 단축 관절이라 그래서 자유도가 1인 관절로 단일 평면상에서의 운동만 가능한 관절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우리가 힌지 조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첩 관절. 경첩 관절은 뭐예요? 경첩. 우리 문 보면은 그 이렇게 경첩으로다가 되어서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여지는 이 경의 문들 있죠. 그래서 경첩 관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관절이 이제 엘보, 팔꿈치 관절과 그리고 슬관절, 그 무릎 관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도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쭉 폈다가 굽혔다가 요 한쪽 방향으로다가 움직임이 일어나게끔 되죠. 그리고 이제 수지 관절이라고 이제 손가락 관절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첩 관절의 경우는 그 이렇게 암바 같은 거 이렇게 팔 꺾기라든가 UFC에서 그 암바 같은 어떤 기술에 걸리면은 이 탭 쳐갖고 이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기가 끝나버리죠. 그러기 수월한 관절이 무릎하고 팔꿈치죠. 그리고 참고로 부동관절도 있어요. 부동관절. 움직임이 없는 관절이죠. 스컬, 두개골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도 관절의 하나예요. 그리고 양축관절이라고 보시면 자유도가 2인 관절로 두 개의 평면상에서 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타원의 장축과 단축 이방향 운동이 가능한 관절로 이축관절이다. 이제 그 관상관절 또는 안짱관절, 그래서 흉쇄관절, 수근 중수골관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온 적도 없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 보시면 되고, 삼축관절 보실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도 잘 나오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도가 3인 관절로 모든 운동면에서 회전이 가능한 그러한 관절을 이야기하고, 이제 숄더 조인트, 견관절과 힙 조인트, 고관절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관절의 구조를 보면은 절구공이 관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왜 이 절구에 공이 그러니까 이렇게 꽂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학교 다닐 때 달에 보면은 토끼가 이 방아 찧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을 때의 그 동그란 절구에 공이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 구조의 관절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볼 앤 소켓 조인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볼이 소켓에 들어가서 이렇게 박혀 있는 것처럼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열등 같은 거를 기억하시면은 수월하실 거예요. 이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뭐 관절의 특징으로다가 오히려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관절을 이루는 뼈의 표면이 각각 볼록하고 오목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깨 관절의 경우는 어깨 견자, 그죠? 견장을 찬다 이렇게 표현하는 어깨. 견관절의 경우 그냥 근육이나 힘줄이나 이런 건, 인대 막 이런 부분들이 잡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견관절의 특징인데 걸쳐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360도 자유롭게 회전이 가동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렇게 잘 빠져요. 그래서 그 튼튼한 김종국도 군대를 현역으로 못 갔죠. 이 습관성 탈구 뭐 이래갖고 어깨, 그렇죠? 탈구가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아주 이게 걸쳐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견관절의 특징. 근데 반면에 구조는 같지만 볼앤 소켓 조인트지만 힙 조인트의 경우는 아주 깊이 딱 박혀 있는 구조예요. 피머가 대퇴골이 빡 박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대퇴 골두에 인대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한 그런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운동의 종류 보실게요. 운동의 정의. 운동,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 인체의 분절 또는 전신이 선운동이나 각운동으로 나타나며 이 두 가지 형태가 함께 일어나는 복합운동이 있다. 밑에 이제 보실게요. 운동의 종류, 선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병진운동이라고 이제 같이 혼용해서 사용되는데 직선을 따라 위치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직선운동과 곡선운동이 있다. 그러니까 선운동, 100m 달리기 같은 걸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200m 달리기라든가 뭐 250m 달리기 같이 약간 이렇게 둥근 곡선을 달리는 경우도 이 선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진운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생체 2급, 생활스포츠 2급에서는 거의 선운동이라고 하면 직선의 형태에 대한 느낌으로다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시 보시면 스키 점프 비행 구간에서 신체 중심의 이동 궤적. 스키 점프 비행 구간. 그러니까 스키에서 빵 점프해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 비행 구간이 이렇게 앞으로 점프해서 날아가죠. 그 구간. 그러니까 당연히 선운동인 거고. 선수의 손을 떠난 투포한 질량 중심의 투사 궤적. 마찬가지로 뚱 던지면 얘가 뿅 이렇게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선운동으로 보는 거고. 100m 달리기 시 신체 중심의 이동 궤적. 마찬가지로 그냥 쭉 달려가는 거죠. 일직선으로. 이러한 것들이 선운동이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각운동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특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각운동을 다른 표현으로 회전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팔과 다리의 관절을 굽혔다가 펴는 운동.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회전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스핀이 일어나거나 로테이션이 일어나야지만 회전이 아니라 팔꿈치를 폈다가 굽히는 동작도 토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회전력이 발생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관절이 굽혀지고 펴지고 펴지고 굽혀지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펴지고 굽혀지고 하는 게 회전 운동으로 보는 거고 그걸 각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달리기에서 팔, 다리의 이 분절의 움직임은 각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각에 따라 위치를 변화시키는 운동.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각에 따라 위치를 변화시키는 운동. 중심선이나 중심점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 철봉에서 이렇게 앞으로 돌고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걸 축으로 해서 중심점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각운동이다. 그래서 체조의 대차돌기 시 신체 중심의 이동 궤적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체나 신체가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일정 시간 동안 회전하는 운동 형태. 같은 의미죠. 자, 복합운동.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복합운동이에요. 선운동과 각운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걸 복합운동이라고 한다까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선 경로로 움직이는 운동과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복합된 운동 형태. 맞죠? 똑같이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기출 표현이죠. 대부분의 인간 움직임은 각운동과 선운동 요소가 결합되어 복합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번외적으로 곡선 운동이 있어요. 곡선 운동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뭐 운동장이 곡선인 이게 아니라
포물선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물선 운동. 그래서 말 그대로 이 곡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운동을 표현을 하는데, 농구공 우리가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슛을 하면은 농구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골대로 날아가죠. 이렇게. 예. 그게 포물선이죠.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 그럼 이 포물선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포물선 하나로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포물선은 수평과 수직으로다가 포물선의 각도, 포물선의 수치, 이러한 것들을 구하게끔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2급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수평과 수직에 대한 거를 계산해서 풀어라 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선운동, 그리고 각운동, 그리고 복합운동 정도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 포물선 운동은 살짝만 이렇게 다루게끔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정도 해서 2단원까지 마쳤습니다.